Always be classy. 안녕하세요, 클래시TV의 클래시입니다. 오늘은 주변인들의 연애 상담을 해주다가 이런 내용이 클로버님들께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콘텐츠로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어떤 이성 친구를 만나야 할까 입니다. 영상 제목은 원래 어떤 여자친구를 만나야 할까 이걸로 하려다가 대본을 다 써놓고 보니까 그냥 남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이성 친구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일단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클래시TV의 큰 힘이 됩니다.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보면 이런 남자친구, 이런 여자친구 걸러라 이런 컨텐츠가 있더라고요. 저의 이번 영상은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마라, 이런 사람은 별로다 이렇게 네거티브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클로버님들은 이런 이성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파지티브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분석,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이성 친구의 5가지 기준. 일단 나는 어떤 이성 친구를 만나야 할까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번에도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제 강의를 실제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꿈을 찾을 때도, 진로를 정할 때도, 심지어 연애를 할 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그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어떤 이성 친구가 나에게 잘 맞을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본인의 이상형이 있겠죠. 본인이 어떤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는지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쑥스럽지만 저의 경우에는 키가 크고 지적인 여성이 저의 이상형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이상형을 꼽아보시고 다음에는 내 성향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거죠. 이것도 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일단 사교적인 성격이어서 파티나 모임이 많은 편이고 아무래도 파티나 모임에는 술이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술을 좀 즐기는 편이고 문학이나 음악이나 미술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이에 따른 문화생활도 좋아합니다. 제가 구기 종목은 잘 못하는데 마라톤, 수영, 등산 이런 운동은 좋아합니다.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을 즐기는 이상주의자. 이렇게 대략 5가지 정도로 스스로를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해놓고도 느끼는 거지만 좋은 남자친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됐다면 여기에 맞는 여성상이 있겠죠. 이런 분은 나에게 잘 맞을 것이다. 일단 첫 번째는 저의 파티나 모임을 같이 이제 참석을 하기 위해서는 낯을 안 가리는 외향적인 성격이어야겠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제가 술을 마시다 보니까 같이 술을 마실 수 있는 여성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문화생활이나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으면 좋겠죠. 공통 관심사나 취미가 겹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여러 도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를 이해해 줄 수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나에게 맞는 이성의 상을 미리 생각을 해놓으면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 상에 대조해 보기가 비교적 쉽죠. 당연히 이 모든 걸 다 맞는 사람을 찾기는 힘듭니다. 이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느 정도 맞는 분을 찾아보시는 게 편할 거예요. 물론 이 5가지가 다 맞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하하하하.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들은 좋은 이성 친구의 5가지 보편적인 기준입니다. 저는 클로버님들이 이런 이성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기준들 역시 이렇지 않은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이런 네거티브한 측면이 아니라 이런 면 중에 몇 가지를 가진 사람을 만나셨으면 좋겠다 하는 파지티브한 측면입니다. 일단 첫 번째, 누구보다 편한 사람. 연인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가장 오래 붙어있고 생각을 가장 많이 공유하는 가장 친한 친구가 생기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만날 때마다 좀 불편하고 만날 생각을 하면 설레면서도 뭔가 걱정이 앞서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실. 제 경험상 이런 경우에는 연애가 쉽진 않더라고요. 물론 서로 좀 이성적으로 잘 보이고 싶어서 어느 정도 긴장의 끈을 유지하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불편하고 이러면 조금 힘들어요. 두 번째, 확신이 느껴지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과 나는 서로 사랑한다. 우리 관계 사이에 다른 사람은 없다. 이런 확신이 들어야겠죠. 이게 엄청 당연한 얘기인데 이상하게 계속해서 의심이 가고 일단 사귀기로 되어 있긴 한데 내가 뭔가 여러 후보들 중 한 명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직감을 많이 따라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어쨌든 경험상 이런 경우도 좀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아니 땐 굴뚝이면 제일 좋지만요. 세 번째, 말과 행동에 배려가 있는 사람. 이런 타입의 사람이 데이트를 할 때 필요 이상의 분쟁을 만들지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 싸울 때도 너무 감정적으로 깊게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연인들은 싸우다 보면 원래 싸움이 시작된 그 쟁점을 벗어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여기에 목숨 거는 연인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건 소모전이죠, 불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싸움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보통 연인들은 원래 사소한 걸로 싸우니까. 다만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하죠.
말과 행동에 배려가 있는 사람은 싸울 때도 어느 정도 정도를 지키게 되고, 따라서 화해를 할 때도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좋은 이상이라고 동의를 해주고 말로라도 지지를 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좋아하긴 하지만 내 꿈을 응원해주지는 않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내가 먼저 피하게 되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섭섭함이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특히 30대 이상의 커플이신 분들은 현실적으로 미래 얘기를 진지하게 해볼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런 대화를 시작조차 못하게 되죠. 극단적인 경우에는 결국에 꿈을 포기하느냐, 이 이성 친구를 포기하느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스스로의 모습이 좋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유머러스하고 웃긴 사람이었나?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멋진 일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마치 되게 대단한 사람 같고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있는 것만으로도 자존감이 높아지고 인생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겠죠. 클로버님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 사람을 꼭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인생 전반에 있어서 여러분의 성장에 큰 지렛대 역할을 해줄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이성 친구를 만나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을 해주실 때는 알람을 꼭 켜주셔야 저희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아직 솔로이시라면 분명히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be classy.